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26분인데, 자, 우선은 간암 신약, 리보세라닉 캄렐리주맙 NDA 재신청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좀 부정적인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가 미국 FDA 승인 재차 불발됐다. 이제 보안 요구서 CRL을 받은 거죠, 결국에는. CRL을 다시 한번 받았고, 자, 관련해서 진양곤 회장의 내용을 좀 들어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주가가 오늘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장 패닉셀을 하고 지금 어차피 하한가라서 팔리지도 않지만 내일 팔린다고 해서 패닉셀하고 매도하고 에라 모르겠다 난 그냥 돈 날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잘못된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HLB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 그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난 1차 불발 때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먼저 진양곤 회장이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함께 한 번씩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가 열불 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정확하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뇌동매매 할 게 아니라면은 다시 매도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우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노려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실 주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FDA는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7분에 리보캄넬에 대해 다시 한번 보안 요청서 즉 CRL을 보내왔습니다. 1차 CRL은 캄넬리주맙 CMC와 비모 두 가지였으나 이번 CRL은 항서제약 캄넬리주맙의 CMC 지적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CRL에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양곤 회장님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긴 해요. 왜냐면 진양곤 회장님이라고 이게 뭐 승인이 안 나길 바랬겠습니까? 그죠? 이게 중국의 항서제약이 껴있다 보니까 마음처럼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왜? 이게 BIMO가 지난번에 껴 있었는데 이번에는 BIMO 없이 딱 CMC에 대해서만 지적사항이 나왔다. 딱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BIMO는 1차 CR일 때도 뭐예요? 뭡니까? 나이 등급을 받았어요. 나이 등급을. 나이 등급은 뭐예요? 액션이 불필요하다. 조치 불필요하다. 너네가 액션하지 않아도 이거 다시 재신청하면은 승인 날 거야. 그러니까 BIMO는 어차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1차 때도. 그래서 BIMO는 원래 빼놓고 봐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CMC에 대해서 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진양곤 회장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비점이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서제약은 FDA와 빠르게 접촉하여 보완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대응할 것입니다. CRL 원문은 FDA와의 문제 그리고 항서와의 문제로 공개가 어려울 것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에 제출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캄넬리주맙 CMC 실사에서는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항서와 저희 CMC 전문가 모두 경미한 사안인데다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항서나 저희 모두 긍정을 넘어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기에 이번만큼은 주주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으나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잘 극복해내겠습니다.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항서 측과 빠르게 협의하여 일정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은 진양곤 회장 HLB와 항서제약도
이게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딱딱도사를 또 욕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딱 지금 보여지는 내용들 제가 체크하는 거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내용들 또 국내에서 HAB를 통해서 입장이 나오는 내용들 지금까지 진행되는 부분들 또 항서제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승인 확률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항서제약도 그렇고 HAB의 수장인 진양고 내장도 그렇고 이게 이번에는 승인이 날 거라고 거의 확신, 그죠? 긍정을 넘어 확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확신하고 있었다. 근데 승인이 안 나온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FDA랑 미팅을 해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HAB 진양고 내장과 항서제약이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그죠? 승인 확률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또 대외적으로 그리고 미국 현지라든지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 살펴봤을 때는 FDA 승인 확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근데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지금은 HAB가 이 충격이 있어요. 그죠? 2차 CRL을 또 받았기 때문에 1차 CRL 때와 마찬가지로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되면서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폭락이 나왔을 때 이 HAB의 1차 CRL 때 이게 회복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그죠? 한 달 정도, 한 달 반 만에. 정확하게 따지면 한 6주 정도가 걸렸죠. 5주에서 6주. 이 정도 시간 만에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패닉셀 하는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은 FDA와 항서제약 측과 빠르게 접촉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접촉한 이후에 FDA와 미팅을 진행하겠죠. 진행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결국에는 CMC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 항서제약이 조치를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던 거는 마이너한 이슈라고 했습니다. 마이너한 이슈. 자, 메이저한 이슈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마이너한 이슈다. 근데 마이너한 이슈인데 이렇게 두 번이나 실패할 정도로 계속 이 CMC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성 있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마이너한 이슈가 아니거나, 그죠? 항서제약이 포인트를, 그죠? 잘못 잡고 있거나, 그러니까 싱크가 안 맞는 거죠. FDA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과 항서제약이 생각하는 내용이 싱크가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미팅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주주들에게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죠? 지금 주주들은 굉장히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상황인데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HAB 진양고 내장 얘기대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절대적으로 주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죠? 당장 우리가 승인 결과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승인 결과가 당장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CRL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2차 CRL을 받았을 때도 이 절차들이 있겠구나. 다시 재신청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재신청했을 때 그 심사 기간에서 뭐 클래스 1로 진행할 건지 클래스 2로 진행할 건지 이런 시간들이 있겠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처럼 영상으로 계속 브리핑해 주는 게 중요하다. 팩트 전부 다 공개하고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HAB는. HAB가 진양고 내장의 꿈이 빅파마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주들, 투자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 빅파마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이 HAB에 배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죠? HAB의 성장을 믿고 배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주주들을 힘들게 하면은 이게 빅파마 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주가나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바이오 기업이 되냐? 자, 세계적인 빅파마 기업이 되냐? 이거는 이 HAB와 진양고 내장의 어떤 그런 행동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이 HLB가 결국에는 이제 보완 요구서를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FDA 쪽에다가 다시 신약 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이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우선은 이전에 뭐예요? CRL을 받고 나서 이거를 또 원인 분석하는 시간이 걸렸고 FDA 미팅을 했었죠. 언제 했죠?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 자, FDA 7월 4일 날 미팅을 했어요. 정확하게 보면 7월 4일인데 자, 7월 4일 날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때네요. 이때. 그죠? 이때죠. 자, 그러면은 미팅 기대감으로 주가가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왔죠. 올라왔고 그리고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NDA 재신청할 거다. 그리고 이 구간은 뭐요? FDA 미팅을 해서 FDA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이때 더 이상 보완할 내용이 없다. 그렇게만 수정하면 된다. 더 이상 보완 요구 사항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승인 때까지 이런 박스권 자리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2차 CRL이 나왔죠? 2차 CRL. 2차 CRL 나왔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하한가가 나왔죠. 2차 CRL 나왔기 때문에 하한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 때려 맞으면 얼마입니까? 두 번 때려 맞으면 2만원짜리 근처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2, 3만원 정도 자리까지. 자, 그러면 하한가가 또 나왔다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패닉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 단가가 지금 얼마예요? 8만원대, 9만원대. 그죠? 이 평균 단가가 8만원, 9만원대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좀 높은 사람들은 10만원 정도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만원짜리까지 빠지면 엄청나게 손실이 커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FDA 미팅을 통해서 뭐예요? 이 문제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요구사항 서류를 서로 미팅을 통해서 주고받았을 때 FDA에서 이번에는 너네 정확하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완료됐어. 그죠? 이대로만 진행하면 문제 없어라는 얘기를 받고, 그죠?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NDA 신청까지 넘어간다면은 3차 때는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도 올라올 수 있다. 이 과정마다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NDA 재심사 서류 제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까지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 6, 7만 원대 자리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이 뭐냐? 내일 하한가 나오고 이 박스권 자리를 좀 더 만들 거예요. 하한가 나오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한가 나오고 여기서 좀 약간 주춤주춤하는 시간 걸리다가 올라가는 시간이 올 건데 그 타이밍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이 올 거예요. 이때로 따지면은 자, 하한가 두 번 때려 맞고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이 이런 시점이죠. 이런 시점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어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의 평균 단가 이때로 따지면은 하한가 또 때려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약간의 눌림목 자리가 나오는 자리가 나오면은 그죠?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평균 단가가 8만원, 9만원대에 형성이 돼 있었으면은 평균 단가가 6만원대 정도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6만원대 구간까지. 그랬을 때 딱딱도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6만원, 7만원대 구간까지 왔을 때 뭐예요? 우리가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본전에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박스권 조정에서 좀 상태를 좀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박스권이 또 올 거거든요. 좀 흐름을 보면서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뭐 그냥 HLB 믿으니까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여기서 나는 매도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 볼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 박스권에서 물량을 더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이 HLB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이 떨어졌고 아니면은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시 하한가 한번 나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 잡고 그 다음에 한 6, 7만원 정도 자리 회복시켜주면은 뭐요?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나왔을 때 그 박스권 자리에서 재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겠다. HLB의 어떤 진행 사항을 체크하면서
매수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딱도사가 이런 시나리오대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일단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대응 전략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긴급 대응을 할 것이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딱딱도사 시즌2 가족방에 있습니다.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1376명 정도 입장 요청까지 1400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HAB 관련해서 긴급 대응들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죠? 긴급하게 대응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지금 HAB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나리오대로 안전하게 대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가족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영상에 딱딱주식 채널 제 영상을 보시면은 HAB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이 있을 거예요. 이 댓글에 입장 방법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오죠?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조인 채널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누르세요. 자,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을 도와드려요. 박희준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재용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왕철이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CRL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딱딱도사님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신 거 다 압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다들 힘내자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피노키오, 새치어, 양치기, 진양곤. 진양곤 회장을 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화가 나요. 저도 화가 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딱딱주식의 채널이 HLB가 주력 채널이에요. HLB 주주분들이 한 2,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제 채널에만. 근데 제가 이 HLB 주주분들이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 채널의 어떻게 보면 가장인데, 그죠? 채널의 선장이자 가장인데 HLB가 이렇게 무너지면 제가 기쁠까요? 저도 힘들어요. 아침부터 제가 밥이 안 넘어갔어요.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 영상 안 찍어버릴게 이래버리면 우리 가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끝까지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최대한 우리 가족분들 시간이 조금 걸리지라도 손실 복구하시고 다시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신청을 할 시기가 올 겁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HLB는 끝나지 않았고 힘든 시간은 분명히 있겠지만 또 안티들이 많이 흔들겠지만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우리 가족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내일 오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